어떤 것에 중독되면 쉽게 끊기도 힘들고 끊어도 금단 증상이 생겨 매우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중독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어려워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독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독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로는 의존, 금단, 내성 등이 있습니다. 의존은 중독과 관련된 약물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말합니다. 심리적 의존은 약물을 줄이거나 중단했을 경우 약물을 지속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신체적 의존은 약물을 줄이거나 중단했을 시에 금단 증상이라는 신체적 불편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금단 증상에는 피로감, 근육통, 경련, 식은땀, 구토, 불면 등이 있습니다. 술로 비유를 한다면 의존이란 술이 땡기고 안 마시면 힘든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성은 약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더 높은 용량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술로 비유한다면 이전보다 잘 안 취하고 주량이 늘어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에 의존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러한 금단과 내성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의존과 중독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잦으며 중독자의 경우 대부분 내성, 금단을 특징으로 하는 의존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자들의 경우 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도파민 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우리의 각성, 동기 등을 조절하며 자연스러운 행위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줍니다. 하지만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대부분 뇌의 보상 체계를 도파민으로 넘쳐나게 만들어 도파민 경로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중독성 물질들은 보상 회로를 과도하게 자극함으로써 약물 사용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의 도파민 경로를 바꾸어 놓습니다. 도파민 경로가 과도하게 자극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도파민 뉴런들의 전반적 전기생리학적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며 측자액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도파민이 만성적으로 결핍된 뇌의 상태를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도파민이 부족한 경우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중독자들은 만성적으로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는 상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의 뇌는 도파민 경로가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지를 낼 수 없는 것이죠. 중독성 약물들은 과도한 도파민 분비를 일으켜 순간적으로 강력한 쾌감을 줍니다. 하지만 뒤이어 만성적으로 도파민이 결핍된 상태를 초래하여 삶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약물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무기력 상태가 지속되기에 중독자는 더더욱 약물이 주는 쾌감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중독은 뇌의 문제로 인해 의지를 낼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중독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치료 방법으로는 크게 행동요법, 약물요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동요법인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중독을 일으키는 행동 패턴들을 점검하여 교정하고 대안적인 행동 패턴들을 제시합니다. 약물요법은 금단 증상과 중독 물질에 대한 갈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여 인지행동 치료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적 치료요법입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개선이 되지 않거나 금단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입원을 한 상태에서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상태인 디톡스 기간을 충분히 가지며 발생하는 금단 증상을 조절해주고 환자가 일상의 삶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중독자들을 의지가 부족하고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중독이 노력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앞으로는 누군가가 중독으로 힘들어한다면 그들을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조절되지 않는 뇌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